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생TV의 미생입니다. 제가 2024년 내년 계획을 조금 빨리 세우기 위해서 올해 결산을 좀 일찍 했어요. 아직 12월은 안 됐고 11월 이제 막바지에 가 됐는데 11월 초부터 내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조금 미리부터 걱정이 돼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처음에는 실망을 했어요. 나름 바쁜 와중에도 육아를 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도 열심히 하면서 틈나는 시간마다 열심히 책을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결산을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한 달에 4권, 많을 때는 5권을 책을 읽는다 했는데 1년으로 쳐보세요. 지금 제가 10월 달에는 좀 두꺼운 책을 읽고 있어서 그렇게 4권, 5권까지 읽지 못했는데 현재 한 40권 정도를 1년에 읽었더라고요. 어찌 보면 많으면 많은 숫자지만 이 40권의 책으로 뭐가 변한 게 있을까? 남는 게 없다. 아예 없진 않지만 저희 그 40권이라는 개수가 남들은 뭐 1년에 300권 읽기, 뭐 1000권 읽기 도전해가지고 나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리는데 저는 시간이 뭐 핑계를 대자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 40권이라는 숫자가 너무 허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1년에 300권 읽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1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내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한동안 작년이나 올해 초반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조금 뜨거웠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처음에 경매 공부를 조금 경매책을 읽었었고 그 다음에 뭐 뇌과학책 관련 책을 읽었었고 그 다음에 챗 GPT가 또 핫해서 그쪽 관련 책을 읽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사이클 쪽으로 또 책을 읽었었고 또 그 다음에 읽게 된 게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 책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미래 세계의 이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 그거와 같이 곁들여서 그 칼비태 교육법 해서 자녀 교육은 또 어떻게 시켜야 하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그 돈에 대해서 또 쉽게 쓰여진 책, 김종봉님의 책과 황현희 씨의 책도 읽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지선 작가님의 책을 쭉 다 읽었어요. 꿈꾸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 에이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이지만 1만 킬로미터까지 다 섭렵을 했는데 인문학 공부에 대해서 좀 많이 열정이 불타올랐었죠. 그 책을 읽는 순간에. 그래서 그 노너라는 책도 좀 어렵지 않게 쓰여진 책이 있어요. 좀 많이 의역해가지고 그걸 좀 가볍게 한번 쭉 읽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은 10월 달부터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읽었고 현재는 사피엔스 먼저 나온 책을 이제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권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우선은 다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경매,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좀 주식책을 좀 읽었었는데 올해는 읽은 게 없네요. 주식도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인문학 책을 읽겠다고 또 그러고 있고 어쨌든 올해는
이것저것 열심히 살면서도 이것저것 많이 찔러본 해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실적이나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어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경매나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돈 버는 거를 생각을 해야겠다 하면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아요. 얼마 전에 강남 집값도 꺾이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접어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침체, 경기 침체가 또 계속 앞으로 올 것 같으니까 우선은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의 그런 분위기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지식과 지혜를 쌓는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겠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개발을 하면서 1년 안에 뚝딱 내가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쭉 가다가 갑자기 쭉 상승하는 그래프 있잖아요. 보통 10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말을 잊고 저 혼자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 기준으로 한번 끊고 10년까지도 우선은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열심히 사는 것도 그렇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은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 또 이제 너무 답답해서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가 그 김미연 선생님이 요즘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현재 지금 하는 것은 5년 후, 10년 후 미래에 같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양자역학, 동시성 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미래에 쌓이고 있다 하니까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 뒤, 10년 뒤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나를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 또 지식을 쌓고 지혜를 다듬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그 뇌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선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알기 전부터 목표를 세울 때마다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목표만 제대로 상세하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목표를 열심히 실천해 나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기쁨이었는데 그러면서 하게 되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는데 우선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세계 지리, 세계 역사, 그 유발 하라리 책을 보면서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그런 전쟁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중동과 그 역사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박종훈님의 경제한방을 통해서 약간의 지식을 쌓았는데 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의 나라들이 다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하거나 예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과거의 그런 것들을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그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횡으로, 종으로 알면 모든 지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가 잡히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횡으로는 역사적 전 세계의 지리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어디 있고 어느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종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지역의 역사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연결이 됐고 하면서 이 유발 하라리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꺼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역사, 세계 역사, 지리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안녕!